네, 49번 이중매매고 그 다음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과 이중매매 무효인 경우에 그 사례 케이스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이 얘기를 중도금이 왜 나왔죠?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배액을 상환하고 1매매를 해제한 다음에 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중매매에서 103조 위반이 되려면 뭐였죠?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 전제 조건을 다뤄놓은 겁니다.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103조에서는 이게 있어야만이 103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배임행위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 후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갑, 을, 병. 제1 매수인, 제2 매수인이다. 근데 병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딱 떠오르야죠. 그러면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다. 그게 떠합니다. 그리고 병 명의의 등기도 효력이 없다.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하려면 을과 병 사이에 어떤 이유가 있어야겠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경우는 매매계약 등 계약이 행위가 있어야 돼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는 것처럼 을과 병 사이도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서 그런 게 근거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을은 소유자입니까? 매매계약만 체결했지 아직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 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중매매에 해당되는데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갑 사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서 이중매매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을은 병에 대해서 왜 내가 먼저 계약했는데 너도 계약해? 그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103조 위반, 즉 배임행위에 이 배임행위 자체는 배임 자체가 불법적인 건 요소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만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쟁점은 뭐냐면 채권 침해가 가능하냐예요. 자, 이 사람은 채권자예요. 근데 병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등기 취득함으로써 말미암아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요. 그건 과연 채권 침해를 볼 수 있냐가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힘들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결론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중도금이 작다.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상환하고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다.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자, 무슨 얘기죠? 103조 위반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 행위를 새로운 법률형이 되려면 알고서의 추인을 해야 하고 또 뭐가 있어야죠? 무효사유가 소멸을 해야 돼요. 하지만 무효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어요. 무효사유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추인이 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아서 등기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 전제는 뭐냐면 무효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한 겁니다. 정치하게 좀 친절하게 더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자체에서는 아직 무효사유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는 여전히 효력이 없다. 만약 5번 선의의 정의 병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선의의 정의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안 된다고 했죠? 자, 원칙적인 모습 병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등기도 효력이 없다. 그러면 등기부상의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럼 이 사람은 등기부사 명의자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에요. 근데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넘긴 거죠. 그럼 원칙적으로 뭐다? 무효예요.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죠. 처분 권한 없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처분했기 때문에 등기는 효력이 없다. 즉 정은 소유권을 취득 못해요. 그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럼 얘는 법 규정이 있어야 한다. 뭐 배웠죠? 108조 선의 제3자 보호규정 대표적인 게 109조, 110조, 110조 있었죠. 또 뭐 배웠어요? 계약 해제, 제3자 보호받는 거, 부동산 신명법 제3자 보호 규정,
가등기 담보법의 선의 제3자 보호규정, 그와 같은 거래 안전을 위해서 법이 특별한 규정한 경우, 그런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정의 보호를 받는데 103조 규정에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 자, 50번 가보겠습니다. 자, 50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자, 착오로 의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 임의 규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매계약 체결할 때 설사 당사자 중에 일방이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 그렇게 약정하면 그 약정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그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이미 지문 자체에서 답을 알려줘요. 미미하대요. 그러면 중요 부분 착오가 되지 않는다. 미미하니까. 자, 착오를 위해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그 착오가 중대해야겠죠. 그리고 자, 3번.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된다.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 강학상 이게 서명의 착오, 기명날이 착오를 하는데 그거는 표시상의 착오가 된다. 착오에는 유형이 크게 내용상의 착오와 표시상의 착오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된다. 4번 32일에 43번에 나왔었습니다.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아니다. 원칙이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그러한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어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자, 착오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의 착오예요. 그런데 동기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의사표시를 결정, 법률행위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의 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예요. 연유예요. 동기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동기 착오가 대부분이에요. 착오가 대부분은 동기 착오가 많아요. 그래서 그 동기 착오가 단지 이 동기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는 모든 동기 착오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이 동기를 표시했어요. 의사표시자가 어떤 동기를 표시했고 그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내용이 될 때는 나머지 그 내용의 동기표시 착오가 중대한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동기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그 동기를 유발하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비록 표시되지 않다 하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상대방이 유발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제공한 경우. 자, 그 경우 기본으로 두서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5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전세권이에요. 이미 봤던 겁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 그렇지 않죠. 전세금 현실적으로 수수된다는 게 요물 계약이란 얘기예요. 단지 계약 내용에 전세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되는 거지 현실로 지급해야만이 계약금 계약처럼 전세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아니다. 기존의 채권으로 아니죠.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은 전세권에서 뭐만 됐죠? 건법갱.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 아니다.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는 187조다.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을 소멸 통보를 할 수 있다. 아니다. 전세권, 민법상 전세권 계약에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을 소멸한다.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오히려 좀 어렵게 낸다면 건물 전세권 법정 갱신의 경우에는 이게 묵시적 갱신이거든요. 존속 기간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을 보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 즉 전세권 설정자나 아니면 건물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유효를 경과하면 소멸한다. 여기까지 한번 아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전세권자와 임시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상린관계는 소유권을 개념했어요. 그런데 상린관계는 뭐와 관련된 거죠? 토지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 한 필지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자신이 지금 현재 토지 사용권, 이 사용권이 포인트예요. 이 사용권과 관련해서 인접한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자체가 방점이 아니라 사용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뭐였죠? 소유권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다 하는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그리고 건물 전세권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근데 자주 나오는 출제 질문은 아니죠. 지상권자가 대표적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도 다만 이제 토지가 아니라 건물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근데 건물 전세권자 입장에서도 주변의 토지 소유자와의 사용관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겠죠. 요거는 잘 준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준용된다.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되면 용의 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문의 성격에서 봤습니다. 52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역권도 토지 자체의 편익의 사용 편익을 증가시킨 거예요. 즉 소유권의 이 토지의 사용 가치가 이만큼인데 지역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용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의 방점이다? 대부분 소유권이겠죠. 요역지 소유자. 하지만 토지 사용 방점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통행지역권 취득 시효 주체는 요역지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에 한한다. 단 불법 점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한번 봤습니다. 승역지에 수계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때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자, 이거는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지역권이잖아요. 지역권도 물권이에요. 서로 충돌되지 않는 한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고 선순위가 있으면 당연히 방해하지 못한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낯선 지문이고 그 이후로는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하지 못한다. 자주 나오는 주문이죠. 4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 나오면 딱 소멸시효 정지. 소멸을 금지시키는 방해하러 간다고 했죠. 지역권에서 그 특징에서 공유가 나오면 취득하는 걸로 소멸하게 되면 소멸을 금지시키는 방해하러 간다. 소멸시효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또 5번 토지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지 못한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요역지나 아니면 승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는 지역권 성립이나 소멸엔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민법은 같은 살아있는 방향으로 지역권이 소멸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걸로 정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5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선의 점유자는 과시 취득한다. 맞죠? 2번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한다. 이미 배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다? 점유권 침해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지 점유권이 아닌 본권, 예컨대 유치권 침해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 현존, 가액의 증가가 현존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어울린다? 이거는 유익비다.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데 방해 염려예요. 예방 또는입니다. 이것을 이 둘 중 하나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방해 제거 청구권을 알겠죠? 그때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예요. 그리고 침탈할 때도요. 뭐죠?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지만 염려가 있을 때는 또는이에요. 따라서 밋이라고 하면 틀린다.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미 배웠죠. 책임 있는 사유. 어떤 경우죠? 선의이고 자주 점유인 경우에만 이익이 현존하는 데서 배상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소유가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자는
선이더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자, 54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점유권에 의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재판은 점유권에 갖고 판단하지 본권 갖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번. 소유의 의사로 선이 평온경연하게 점유한 것을 추정한다. 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3번. 전후 양시에 이 시점과 이 시점에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 기간 내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5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간접 점유, 점유 매개 관계죠. 전세권, 임대차 대표적 예. 55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즉 지상권이 유효하기 위해서 반드시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3번.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구분소유권이에요. 딱 구분소유권 관련해서 이 개념만 묻고 있습니다.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로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통지하면 즉시가 아니라 어쩌죠? 상당한 기간이 경감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9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5번. 지상권의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상권자 입장에서 지상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계약갱신 청구권, 하지만 설정자가 이를 거절했을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근데 법조문에 따르면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가 아니라 지상권 설정자도 상당한 가액 제공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법문 규정이 있는데 자주 출제된 지문은 아니었죠. 285조 제2항입니다. 56번.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미 배웠습니다.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원인 없이 말소, 불법 말소 그렇다 하더라도 등기에 영향은 없다.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뭐죠?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4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위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 정보에 말소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보존 행위로서 제3자. 5번. 부동산에 관해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의 권리관계를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소유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취득시효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주 나오는 출제지문은 아닙니다. 쉽게 그래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못해요. 왜냐하면 취득시효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다? 자기가 제3자한테 점유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긴 거예요. 하지만 점유를 인도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경우에는 논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조문은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 갑분 5분의 3분의 5, 을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의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제가 공유 나오면 지분이 나면 뭐였죠? 숫자를, 이건 과반수죠. 과반수 지분권자, 을은 소수 지분권자.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갑 이렇게 읽어라.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와 섭의 없이 임대한 경우. 자, 먼저 임대는 뭐죠? 관리행위다.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누가 결정한다? 과반수를 결정한다. 과반수 지분을 결정하는데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더라도 적법한 거죠. 을은 소수 지분권자는 병에게. 자,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인 제3자, 3자인 병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행위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관리행위로서 적법하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인도를 구할 수 없다. 자,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과반수 지분권자 의사가 개입한 제3자, 3자가 점유를 하는데 그 3자의 점유가 누구와 관계에서 했죠? 과반수 지분권자 의사가 개입한 거잖아요. 임대행위. 그러한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로서 적법합니다. 왜냐면 지분의 과반수게. 따라서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죠?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 상대로 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차임사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2번 갑과 과반수 지분권자가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제3자는 소수 지분권자의 지분에 상환하는 차임상대액을 소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없다. 이게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중요합니다. 3번 소수 지분권자가 반대로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는 관리행위는 과반수 지분권을 결정하는데 소수 지분권자가 단독을 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볼까요, 한번. 자, 이번에는 제3자의 점유가 누구의 의사 개입? 소수 지분권자의 의사에 개입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의사가 개입한 경우에는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명시적인 판례 내용이 있어요. 반대로 소수 지분권자의 의사가 개입된 경우에는 딱 떨어지게 말하는 내용은 판시 내용은 없어요. 다만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참고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4번 을은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 5분의 1에 해당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도 관리행위잖아요. 따라서 관리행위는 어떻게 결정된다? 과반수로 결정이 되었는데 소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맞겠죠.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이것도 관리행위예요. 그걸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럼 관리행위는 과반수 지분. 자, 5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이 경우에 갑의 지분 범위에서는 등기는 유효하다. 기억을 해주셔야죠. 제3자인 경우에는 전부 말소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갑의 지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자, 58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